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복된 시간, 풍성히 누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 창조되어져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복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시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 일종의 이제 겉면이죠. 접근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한 지혜는 어떤 거다 하는 그것도 뭐 그동안 좀 했지만은 지금의 의도하는 바는 완전한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완전한 지혜 자체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가, 적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설명이죠. 설명. 그냥 논리, 자기 주장.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게 될 일이 아니고 당장에라도 누구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 한번 지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개인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현재 이것이 어디서 이게 왜 잘 안 먹히느냐, 왜 이게 잘 전달되지 않는 어떤 통로가 단절되어 있다. 완전한 지혜로서 온 인류가 다 누리고 누구나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하지 못하도록 되는 어떤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을 지금 알아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은 네 가지 환경으로 두고 있다. 하나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 중국 문화라고 하는 환경이 있고, 인도 문화라고 하는 현재적인 환경, 인도 이슬람을 같이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도 이을 수 있단 말이죠. 인도 문화, 그다음 이슬람 문화, 이렇게 이슬람 문화하고 인도 문화하고 어떤 비슷한 거 공통된, 또 이스라엘 문화하고 공통된 요소는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어떤 공통 부분을 자꾸 찾아놓은 공통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개 큰 문화, 헬라, 중국, 인도, 이슬람, 큰 문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인류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보려고 하면 이 문화 전체를 객관적으로 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서로 통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놔야 이게 가능하지.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면은 헬라 문화에서 보는 완전한 지혜가 다르게 이야기되고, 중국 문화에서 보는 완전한 지혜는 또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인도 문화는 또 다르게 보고, 또 이슬람 문화는 또 다르게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인류가 동일한 시각으로 하나의 문화 형태로 볼 수 있는 그 언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오랜 시간, 몇째 시간 전부터 헬라 문화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헬라 문화가 이렇게 문화별로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렇게 이슬람 문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헬라 문화가 지금 현재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니까, 헬라 문화를 하나의 어떤 객관화시키는 도구로 전 인류 가운데 헬라 문화가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헬라 문화 자체의 어떤 요소에, 이 요소 때문에 영향 많이 미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헬라 문화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헬라 문화가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지금 하나의 딱 지목해서 그 어떤 실책, 잘못, 인류를 실족케 한다. 그 자리에다가 헬라 문화를 넣는 거지.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 전체가 지금 현재가 실수하고 있다. 이건 내용이 아니야. 헬라 문화 안에서도 헬라 문화에 완전히 그 지적당하는 이 내용이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떠져 있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달라요. 문화라는 것 자체의 대표성이라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내용을 끄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객관하는데, 비교하는 데에 하나의 현재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끄집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중국에 들어가도 중국에 있는 문화도 그럼 중국 문화가 그럼 다 좋으냐? 좋은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온 인류를 선하게 하는 것도 있고 온 인류를 나쁘게 하는 것이 분명히 내재하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항상 그래. 양극단이 있다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왜냐?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이성으로 설명한다든지 헬라 문화의 특징이 인간 존재 관계를 남녀를 해서 1대1로 두는 이런 문제가 요소가 있다. 요소 부분이. 그리고 인간의 업적을 당연하게 인간의 업적을 놀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인간의 업적으로 돌려주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 그게 헬라 문화에 있다. 다른 문화에 가면 또 다른 요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는 부분이 있는데 헬라 문화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문화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즉 헬라 사회, 헬라 사회 보편적인 내용이 헬라 문화인데 이제 사회를 이야기를 해야 들어가야 되니까 사회적인 요소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폭스바겐의 어떤 가스 배출 그 사기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하고 미국하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국가 간의 문제지만 하나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의 문제 해결, 이런 데서 완전한 사람의 어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어떤 요소가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회적인 요소에 사회적인 어떤 걸 이해를 하는 부분에 사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회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바로 사회니까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헬라 문화를 속견다. 내가 속해 있는 문화가 중국 문화권이니까 중국 문화가 있는 나는 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 내용을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인 시각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자꾸 한단 말이죠. 이해를 좀 그렇게 조금 넓혀야 돼요. 문제 하나를 이야기할 적에 이 문제가 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면서 또 단순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스케일 자체를 온 인류를 대상으로 보는 그 시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겨냥을 그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몇 가지 이제 지난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래 했지만은 좀 이걸 조금 더 이제 분리해 볼 수 있는 안에 내부를 어떤 사건을 분해해 볼 수 있는 시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사건을 이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그 사건, 어떤 사회라 그러면 사회는 이 어떤 사건이 뭐 큰 사건이라 보면 큰 사건 자체를 예를 들면 이 사건에는 어떤 내용이든지 거기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단, 이익 집단이거나 이익 집단이 있는 거예요. 집단이. 이익 집단이 있고 이 이익 집단에 대한 어떤 요소가 큰 것이 있단 말이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를 파고들면은 그러한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발단되어지는 그런 일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의 어떤 발단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발단을 통해서 뭔가 이익 보는 게 있고 그것이 이익 보는 게 나중에 큰 사건으로 이제 드러난다. 조그만한 것도 그래요. 조그만한 것도 조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밥 한 술 떠먹는 것도 이거는 놈들이 다 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사건이 된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 자체를 전혀 염두 두지 못하던 어떤 오래된 병자가 볼 때는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밥을 한 술 떠먹는 거 누구든지 먹으면 사는 건데 그것도 사건이라니까. 큰 사건이죠. 걷는 것도 불구자로 태어나가지고 걷지 못하는데 참 놀라운 어수를 만났다. 그래요. 걸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걷는 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하나의 집단, 어떤 이익 보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그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에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요소. 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밥 먹었다.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사람, 그 못 걷는 어떤 불구자. 이런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런데 요소의 마지막에 항상 거기 마지막에는요. 남녀가 있다. 남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가. 안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남자가 어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여자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안 그러면 남녀가 공동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반드시 거기에는요, 말단에는 어떤 사건이든지 마지막에는 들어가면은 남녀라고 하는 인간이 있다. 인간이.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인 논리로. 사회의 이런 현상을 가지고 수학을 말할 적에는 어떻게 보면 이 해죠. 큰 사건의 정말은 답을 말해요. 답. 이 답을 하는 과정에는 큰 사건에 대한 어떤 답을 얻는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면 적분이 있는 거예요. 적분. 자꾸 이 어떤 현상 자체를 자꾸 분해해보는 이 분해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전체를 요소의 전체를. 그래서
이 요소에 미분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미분. 큰 덩어리를 수학적인 요소로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적분으로 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쪼개보는 거예요. 여기 뭐 쪼개는 방법에서는 미분하는데 편미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적분도 뭐 부분 적분 이랬고 미분도 편미분하고 이랬고 쪼개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또 마찬가지 여기 하나에 뭐라 그러면 이것도 요소로 그래, 요소. 여기서는 아주 적은 어떤 그 발단되어지는 이 단위라고 하지. 이걸 요소로 가는 것보다 단위. 아까 여기 요소를 썼으니까 이건 단위인 거야, 단위. 아주 적은 데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조금 응답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적분되어져서 그 다음에 미분이 되는 거는 수리화 되는 거죠. 수리. 요 단위는 수리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시만 되는 거로 이래 보는 거고, 미분이 된다 하는 이것에서는 미분이 된다는 것은 벌써부터 이것은 수식으로 표현되어지네요. 수식으로. 적분은 이제 미분되어진 것에서 수식이 된 것을 좀 더 이걸 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더 이렇게 부풀려 보는 걸 적분이다. 그래서 갈로라는 거예요. 갈로라. 그런 것을 수학에서는 해라고 담는, 답으로 보는, 답을 지향하는 것이 수학이니까 이 큰 사건을 하나의 수학적인 수리로 이렇게 답으로, 수식으로, 그리고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하나의 장치다. 이건 이제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도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도형으로. 사건 자체를. 그 사건 자체, 이거 자체는 하나의 입방체로, 입방체로 이야기할 수 있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3차원이라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거예요. 3차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이거 3차원을 줄이면은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 이건 2차원이다. 수학으로 보면은 3차원에서 미분하면은 2차원.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게 직선으로 보여요. 직선은 어쩌보면은 평면이 되기 위한 기초가 직선이다. 그 평면에서 미분해버리면 직선이 나오고, 그 여기서 또 더 내려가면 점이란 말이에요. 점 요소. 이게 아까 말한 단위 요소의 개념인데, 점에서 연결되어서 선이 나오고, 선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면이 나오고, 면이 계속 늘어서 최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요소에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회라고 할 적에, 사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사회라고 할 적에는 뭐를 갖고 사회라, 또 하나 다르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의 표현을 하면, 사회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면은 여기를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소통이에요. 정보 교류,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 교류. 혼자서 가지는 거는요, 사회가 되지도 않고, 가만히 혼자 있는 거는 전 절대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 사회라는 것은 반드시 둘 이상이 되는데, 둘 이상도 전혀 관계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두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게 있다. 소통.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정보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어떤 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보는 방향성이 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이래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작은 게 발달이 되고, 처음에는 작은 게 나중에는 막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정보, 거의 소통될 내용이 없다가 어떤 요소가 있으면은 그 요소 때문에 상대방에게 인사한다. 말 한마디 하고 저쪽에 무슨 잔치를 하는구나.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가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남녀라고 하는 단위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정보는 많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은 그걸 사회라고 하는 거죠. 한 단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정보들이 입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연대를 거쳐서, 시간이라는 것을 거쳐서 어떤 형태화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요런 사회가 있었다라고 말해질 때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좀 요런 정보에서 사회라고 불려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글로서, 대한민국 글로서, 한글로서 이렇게 설명해갖고 주고 받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말은 다 알아들어요. 대충. 전혀 지식 없는 사람, 글자라든지 이런 글자를 모르고 하면은 이 내용을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이 문맹률이 거의 이게 제로예요. 제로. 우리 대한민국엔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도 문맹률이 거의 제로라.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맹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문맹률이 없어요. 그만큼 소통이 잘 되는 단위 국가의 인원도 적지만은 이 단위 국가의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저기 뭘 말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듣는다 할 때하고 소통이 되어진다 할 때 지금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문화,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람은 쉽게 알았는데 제가 지금 겨냥하는 것은 온 인류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여기서 어떤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정보 교류학하는 이 요소에 분명히 이거는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남녀. 여기 남, 여. 요 내용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누구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형태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하지만은 절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건 아니다. 완전한 지혜는 결국 한 개인이다. 이게 점의 개념이에요. 점의 개념. 단위, 요소, 이런 개념이라 한 사람에게는 요소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그 한 인격체에 대한 표현으로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지 두 사람이 있어야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죠. 완전한 지혜에 대한 제한사항은 요거밖에 없어요. 네가 가야 내가 간다. 이런 변명을 할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인데 소통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예가 이제 다양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제한사항은 없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이 이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있어요. 어떤 방향. 지금 여기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는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지금 많이 가지는 쪽에 정보가 되고 그게 사회가 되어 가는데 그럼 정보는 이거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양이 있다. 이거 벡터다. 그냥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마다 지금 현재적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에서 자기가 반응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당시에 현재적으로 대응되어지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전체적인 정보를 다 소화하고 정보 자체를 많이 소화할 수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전
전체적인 양이 캐파가 있는데 그 캐파에 따라서 자기가 현재 어느 정도에 있는데 이 말이 똑같다. 어떤 사람은 요 위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위치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여기에 다다를 수가 있다니까.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는 따라서 그 반응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의 자기의 위치, 정보에 대한 자기의 위치, 사회가 주고는 사회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환경이 본인만이 이걸 객관화할 수 있다. 이거는 나는 지금 요 위치 정도에 있겠구나. 이건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도 이것을 당신 여기 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해 이거. 다른 사람 끌어들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한 사람. 오직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한 지혜의 자리가 바로 자기에게 바로 그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냐 바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어. 그러고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환경,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세운 목표는 어딘데,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나아가는데 어떤 방향, 시간을 쪼개서 나는 요 시간대에서 뭘 하고, 요 시간대 자기가 가진 계획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완전한 지혜 사람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 그 시간에, 그 환경에서, 그 장소에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어떤 사건들 속에서 바로 가능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요 자리에 자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객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데 사람 앞에서 소통은 여기서 이 말이 이제 대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지금 하나의 소통하는 내용인데 이런 말이 전해지는 데에서 이것이 대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대응. 이 점들이 사실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은 개인이 개체별로 다 위치적으로 이걸 객관화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정보라고 하는 내용에서 객관화시키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지. 한 개인에게는요, 이 자리가 어디 있는지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언제 이렇게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거의 자기 인생의 전체를 내다볼 때, 내가 그때쯤에서 아마 이런 내용에 내가 고백이 있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걸 분명히. 그래서, 요런 객관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정보 교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현재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어떤 자리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리는 객관적인 내용을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인류 사회에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객관화되는 이런 방편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의 예지, 하나의 예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이러한 시도를 하는 사회, 정말 우리 사회 전체 인류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나열을 해보겠단 말이죠. 요건 하나 단락이래요. 여기까지 하나 단락이죠. 그러면은, 요런 정보를 개인의 어떤 가치, 개인의 어떤 인격체적인 어떤 그 자아를 자기가 객관하는데,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선 이거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요즘 사회 와서 10년 전쯤부터 했나, 오래되지 않았어요. MBTI. MBTI 검사를 하는 거죠. MBTI. 직장 생활할 때 요즘 이 검사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MBTI라. MBTI. 그런 검사가 있어요. 옛날에 뭐 IQ 검사를 했는데, IQ 검사는 이제 뭐 쓰도 안 하고, 뭐 그거는 이 일을 하는데 아마 기초적으로 더 초보적이죠. IQ는. 옛날엔 IQ, EQ, IQ, EQ, 에모셔널,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또 여러 가지, 그것도 뭐 4개인가 그리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안 쓰고, 그 전체를 모아서 MBTI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질을 이야기하죠. 체질. 어떤 체질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식으로. 또 이게 4개만 있는 줄 알았더만, 양음, 화합인, 이런 것도 있더라고. 텔레비전에 내가 봤어요. 다양한 형태로 개인을, 당신은 소양인이야. 그러면, 소양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소양인 체질은 이렇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자기를 그 속에 지배했는 거죠. MBTI 검사 받아서 당신은 이런 식으로 적성이 M이 어떻고 B가 어떻고 T는 어떻습니까? 이런 나오면 내가 요게 되는 것 같다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검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그 검사에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MBTI 할 때는 그런 말 듣다가도 체질을 해서 태양이야 하면 태양인 것 같다. 또 그걸 듣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오냐면 P 있잖아요. P. O형이다, B형이다, A형이다, AB형이다. 또 뭐 RH 마이너스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P 이야기하면 P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것도 뭐 솔깃하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나오는 칸트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 칸트에는 처음에 칸트도 이성 비판을 했거든. 사람의 생각 자체를 비판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신이성론에 그래가지고 이성 자체에 대한 이것 자체를 또 존중하는 이런 철학자, 거기에 한해서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비평하다가 이성을 비평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성을 또 존중하니까 존중한 쪽으로 간다. 전체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현재 소속에 나는 그래 비판주의야 아니면 나는 신이성주의야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를 또 정하는 거죠. 마찬가지 또 하나 더 볼 것은 프로이드 심리학 같은 거. 사람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 현상은 어술에서 얼마든지 이걸 다룰 수 있었는데 심체가 아닌 또 하나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심리라 그래가지고 심리의 영향에 의해서 신체가 곧 어떻게 형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거 심리학 해갖고 쫙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행동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하는 것보다 제 수준에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학교 아니면 40년 전에 학교 생활하는 거 그거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뭐 더 많이 나오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있죠. 영향 주는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겔의 그 변정학 공산주의 그 사상이 막 할 때는 이것 자체가 아니라 바이블처럼 정합, 정반합. 해겔의 그 변정학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고정된 아까 말했던 단위 요소가 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이제 그것을 반드시 가는 걸 때는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시간. 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이게 이거하고 반대적인 요소가 나온다. 반대적인 나오는데 거기에 또 있다가 어떤 정이 있으면은 반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이게 합해진다. 정, 반, 합 이거 자체가 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으로 있다가 또 정에서 또 반이 나오고 합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그것이 앞에 거를 증명하고, 바꾸어지면서 앞에 거를 인정하는, 그거 자체가 변정학이라, 해결의 변정학이라는데, 이런 요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가, 유럽 사회가, 헬라 문화가 공산주의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논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어떤 이 소통, 유통, 이렇게 되는 부분에 하나의 요구하고 대응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걸 설명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 자체를요, 이거하고 전혀 별개예요. 이렇게 봐서 본인으로 하여금 객관해서 요거 들으니까 이건 거고, 요거들이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또 하나의 이론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란 절대적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 개인의 소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지혜가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요 내용을 지금 조금 더 설명, 이 완전한 지혜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설명을 이래 하려고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요런 논리, 이야기를 들은 우리 전 인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요런 것으로 꽉 차가지고 사람마다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을 자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까 요 설명을 다시 들어가면 어떤 자기 한계의 벡터적인 어떤 요소가 출발은 분명히 있고 마지막 자기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는 어떤 제한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완전한 지혜에 대한 이 도전을 받고 여기에서 소통해야 될 시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거 있는데 요런 요소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주제죠. 동일한 언어라 하죠. 동일한 언어.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한번 하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한 사람의 위치가 여기인데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의 사람이 동일하게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요소가 이 앞에 있는 한 사람하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서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완전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개념이 되죠. 그런데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한 단어를 두고 교회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목사가 또 교회가 제일 머릿속에 신경이 잘 쓰이니까 목사도 다 아는 단어.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적에 말하는 사람이 말한다, 듣는 사람이 듣는다 할 때에 두 사람만 되어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대로 전달되느냐.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떤 딱 맞닥뜨리는 그 위치에서 교회가 인식될 정도로 이게 되어지느냐. 100% 불가한 거예요. 100%. 완전한 사람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아까는 어떤 정보에 대한 그 반응하는 그 위치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까는 완전한 지혜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건 자기만 안다 하지만 어떤 내용도 정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각 사람이요 다 다르다. 다 개별적이다. 그 개별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별적인 단어에 어떤 단어에 개별적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이런 범위 안에서 통화가 되고 소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그것이 확률이라 확률.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는 말을 썼을 적에 100명에 있는 100명이라는 사람이 교회라는 말을 썼을 적에 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 어떤 중간점이 있어요. 중간점. 중심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 내용이 통해지는 이 내용에 이 내용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졌다라고 보는 사회, 이 사회에서 이런 교회라고 내용을 교회를 보는데 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럴 적에 그냥 100명이다, 그냥 90명이다, 1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명 중에서 95%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을 두고 오차 범위 얼마로 두고서 이 사람들이 욕을 중심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95명 정도다. 100명에는. 이럴 때에 이 단어,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요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쓰고 있는 법률 언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갖고 형성되는 거. 아무 언어나 가지고 그거 갖다 대서 법이라 하지 않거든. 대한민국 사람이 적어도 신뢰 구간 95%를 가는 이런 신뢰 구간을 두고 뭐 여기 신뢰 구간을 95%라도 뭐 60%라든지 또 70%라든지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고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신뢰 구간이 95%가 안 되고 60%가 타면은 다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죠. 신뢰 구간이 95%라 가면은 이 내용 아닌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5%가 있다 이 말이에요. 5%가. 그래서 100명 중에 95명이란 말 하는 거예요. 또 말은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 60%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면은 다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40%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소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통에 대한 이 설명이라 지금 우리가 지금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왜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를 쓴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할까? 얼마든지 가능한 요소가 바로 이런 요소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수많은 언어를 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법률 용어로 만들었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던 언어가 여기 쓰고 있던 언어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방송에 가면 언어가 달라요. 방송 용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재판 현장 가면 내용이 다르는 거예요. 국회 들어가면 국회 또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 각각 다른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고 몇몇은 그러려면 그런 각각 다른 언어들은 신뢰 구간이 뭐 20% 이걸밖에 안 되고 아주 적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자기들만 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동일한 계통에서 동일한 어떤 상황에서 쓰는 두 사람의 언어라 하더라도 언어가 똑같은 내용은 없다. 쓰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받으니 하나도 없다.
범위 안에서만 통한다. 딱 단적으로 0%, 저 사람이 쓰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 한 단어에 대해서 0%의 어떤, 신뢰 구간, 정확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0%의 신뢰 구간이다. 이래 되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계적으로, 단어적으로 검색할 때 딱 맞는 그거 외에는 사람이 쓰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서 한 단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절대 동일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수없이 쓰고 있는 이런 한 조그마한 나라, 5천만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한 단어를 갖고도 이런 차이를 두고 있다면은 한 사회, 즉 아까 문화, 하나의 문학하는 중국 문화, 헬라 문화, 인도 문화, 저쪽에 이슬람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문화 단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 소통의 문제는 얼마나 강구매할까? 얼마나 강구매할까? 얼마나 강구하면 이 확률 자체로요. 이게 95%를 해갖고, 이 신뢰가 90하고 95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95% 아니라 99.9%를 해야 돼요. 99.9%를 해도 이게 나오는 것이 1명, 2명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 내용이 어떤 범위를 주도 어떤 프로테지, 신뢰 구간을 주도 그렇게 통하는 내용이 드물다. 그것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벌써 언어 형태가 틀리잖아. 중국 문화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만 봐도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신뢰 구간을 아무리 넓게 주고 적은 인원을 찾아라 해도 단 한 명 찾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그 어떤 문제를 지금 하나에 지금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는 이런 어떤 내용에서 수치적으로, 수리적으로, 뭔가 설명적으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데에 헬라 문화의 어떤 실족에 대한 내용을 해서 헬라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현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분명히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를 남겨놓으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이 보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듣게 되고 한 사람이 생각이 되고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내용이 자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라는 게 왜 남았느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테마가 수천 년이 성경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수천여 년 지금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고 이걸 인류 전체에다가 보급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인터넷이 되는 시대에 이걸 가능하잖아요. 성경이 없었다면 어디서 내가 듣고 어디서 이걸 보고 어떻게 그거하고 자꾸 매칭을 시켜보고 자꾸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어디다 그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이게 말했다고 해서 이게 금방 뭐 온 인류가 다 야 그러나 벌떼처럼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차츰차츰 되어진다.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문화를 두고 서로 상대를 비교해보면서 그 요소 속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어디서 있겠느냐,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럼 이 차이 나는 게 좋으냐, 공통점 있는 게 좋으냐, 공통점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된 공통점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차이가 서로 간에 외면하는 게 있다. 이게서 우리가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아까 그 MBTI나 뭐 이런 거 잔뜩 만들어놓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으냐?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거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 MBTI라든지 사람을 어떤 체형이 어떻다든지 P형에 따라서 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 여기서 철저하려고 하면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소통되어지는 내 위치를 객관화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결정하고 한 데는 내가 말도 안 해되고 그런 사회를 자꾸 멀리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체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체가 내가 어떤 위치가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 만드는 그런 데다가 내가 집어넣어버리면 소통의 어떤 통로 중에 하나의 장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런 걸 우리가 자꾸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지금 요 요소에 사회를 형성하는데 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소통에서 이런 확률적인 내용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2015년 현재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있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표현되어 가지고 이게 수학으로, 아까 수학이 나왔는데 이게 수학으로 발전이 되면 수학으로 발전되면서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 아니야, 수학이. 그런데 나중에 이 수학이 인류를 조정한단 말이야. 조정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조정 단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 위치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렇게 표현한 내용에 확률과 통계라 하는, 지금 이 확률이라든지 안 그러면 통계적, 이거는 수학도 아니에요. 수학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 답이 없는 내용을 갖고 하는 거거든. 통계는 답이 없는 걸 미리 설정을 해놨고, 여기 답일 것이다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맞추는 것이 통계예요. 그게 수학은 아니다. 수학은 아까 말했지만 해가 어떤 해를 향해서, 답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한 이 답을, 해를 수학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 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조정하는데 이게 쓰인다. 통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부분에서 사람이 정한 어떤 소통의 어떤 도구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인데, 사람이 만드는 도구를 가지고 또 소통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이거는 문화적인 요소예요. 통해 어마어마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데 정체가 없어. 정체가. 이걸 쏙 털어내면 되는데 쏙 털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문화 형식으로, 문화라는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거 통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사회가 막 요구하니까 그냥 막 이리저리 막 활용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조정하냐 그러면은 이런 일정한 일이 처음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예사로 그런 게 있느냐 하고 하지만 이걸 자꾸 들으면요 여기도 신뢰가 가버려요. 신뢰가 간다니까. 그런 이론이 수학적인 이론을 갖고 표시를 이제 수학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으로 표시하면 예를 들면 이걸 여기다가 M 이래, 뮤 이래, 뮤 헬라 뮤라 쓰고 그다음 여기 아까 신뢰 구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시그마로 표시해가지고 시그마에서 위치를 하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 수학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해놨기 때문에 어제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수학을 표시한다는 거지. 이거 애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그마 K 이꼴 1에서 N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X, K 그 다음에 M 요래네. M 제곱 그 다음에 전체 개수
데이터 수, 100명 이렇게 해서 100명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그마 나온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수학이 되니까, 요 형태가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거기다가,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 신뢰가 되어지는 수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요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개체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사건화 되는 거죠, 사건화. 그런데 이 사건은 발생 자체가 확률과 통계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는데 이것을 조정하고 있다. 요거 자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에 대한 이 수학적인 근거를 넘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조정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수학이 딱 들어가고. 이게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면 정규분포라는 게 정규분포. 모든 통계는 이 정규분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그림은 요 그림하고 요거 다른 거 봐봐요. 요런 거 한번 확인해봐. 아까 여기서는 제가 요래 그려가지고 중간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요래 그려갖고. 지금 요거하고 같아. 요래 가지고 요 중간점 그림 같아요. 정규분포는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선이 하나 들어가요, 여기다. 곡선이 하나 들어가요, 곡선이. 요렇게 곡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뭐 95명 신뢰 구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요 면적이 나오지. 아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어떤 직선상의 이야기는 점들만 쭉 모아서 이 중심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아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내용을 왔는데 여기는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평면. 여기 시그마, 여기 시그마, 1시그마, 요 2시그마. 아까 시그마씩 구해지잖아. 구해진 것을 가지고 1시그마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에 2시그마 놨고 또 똑같은 거리에 3시그마 이래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다. 중심점에서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정규분포인데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상, 이 정규분포 의미를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한 이게 정규분포가 이래 나오는 것이 한 1700년, 1780년 가우스, 독일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가우스, 수학의 천재라 하는 그 가우스 별명을 가진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그 정규분포 만드는데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으로서 그게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25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런 내용인데 말이에요. 이게 발전돼갖고 그동안에 이걸 계속해서 활용하고 아까 말 수학이라는 사람이 수학을 통해서 수학자가 만들었는데 이런 공식을 만든 형체가 접촉했고 한 200~30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는 수학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 인간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답이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통계다. 이렇게 합니다. 정규분포다. 이래 정규분포. 인간이 하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정규분포다라는 언어로서 지금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언어가 그 당시에는 이런 언어가 소통이 안 됐는데 이게 한 사람 남기고 두 사람 남기니까 이제는 한 250년 지나니까 이게 전 세계 보편적으로 대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규분포 모른다 하면요 대학 공부가 하나 많아요. 대학 공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이 정규분포를 떠나서 언어가 형성이 안 됩니다.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프로테이지.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몇 프로. 전부 다 정규분포와 관계되는 거예요. 통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통계. 이 이제 정규분포라는 말은 어떤 분포, 어떤 형태의 분포가 있는데 데이터가 막 흩어진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데이터들이
일정하게 나온다. 데이터들이 그때 그런 게 200년 전에는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200년 전에 나오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나오는 데이터가 유사하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정규분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게 정규분포로 형성이 되어지니까 이 정규분포를 형태화, 즉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구조화. 아까 말한 시그마를 공식적으로 구하고 했는데 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1시그마라고 해서 이 시그마 안에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놨어요. 요 안에 1시그마 안에 양쪽에 있는 시그마, 1시그마 밖에 1시그마 저쪽 양쪽에 있는 1시그마 사이에 있는 것을 68.3% 딱 정해버렸어. 그 다음에 또 2시그마, 여기가 1시그마 여기가 34.1, 34.2, 뭐 1, 5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68.3 이래놨는데 저기 나가면은 17.6% 한쪽에, 그리고 양쪽에 갖고 17.6인가? 지금 17.34, 35 2, 30, 35 30 가면 안 되는데 아, 18.6 맞네. 18.6 맞네. 17.6이야. 18.6. 그 다음 여기가 2.1. 그러니까 여기가 30. 뭐야? 뭔가 좀 이상하다. 여기 안에 여기 다음에 95, 여기 95% 되는데. 95.5. 그 다음에 저지에 가면 99.7.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도 뭐 하면서 좀 혼란이 좀 생겼는데, 95.5. 아, 27.2구나. 아, 13.6이다. 13.6. 18이 아니고 13.6. 네, 13.6. 그러니까 이게 27.2가 되네. 그리고 양쪽에 하면, 양쪽에 2.1, 2.1하고 4.2. 그래 전체 하면 99.7. 이런 식으로 정해놔가지고, 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분포 쪽으로, 확률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정규분포하고 비슷하게 나오면서 분포가요, 정규분포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다양한 분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통계를 해서, 적용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지는 정규분포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 조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대학에서 빛을 이야기하는데, 빛을 다루잖아. 지금 현재 공학에서 제일 발달된 게 이 빛을 다루는데, 빛을 다루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숫자가 답이 탁탁 나오는 숫자인데 이제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통계를 집어넣어갖고 빛이 어디에 통해가지고 어디로 지날 확률이 얼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확률은 이런 정규분포 쪽이 아니고 어떤 분포에 의한 어떤 신뢰 구간에서 몇 프로의 오차 범위 안에서 확률적으로 값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인위적으로 공간을, 인위적인 어떤 이론을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조장.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안 맞으면 어떻게 했고, 이게 대학에서 흘러가는 가장 높은 어떤 지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대학에서 확률을 가지고 현재에 강의하고 있는 현재 실태라고. 그러면은 이 조장되어지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인간 전체가 확률 통계를 통해서 인간을 무한정하게 개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아까 같은 소통하는 그것도 개인이 그런 부분에 말 당해봐요. 얼마나 본인이 낙심해요. 뭐 O형이 어떻다 B형이 어떻다고 피 가지고 하면 본인의 정체성에 거기에 사면 이거 상처받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장되어지는 언어 가지고 인격체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에 맞춰서 더 이상 이래 가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간의 어떤 자리, 위치, 현재 시점, 위기적인 시점이다.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누구나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그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누구나 보편화되어 있는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학인데, 그 정리가 잘 되고 증명이 잘 되는 이 수학 자체에 지금 현재의 위기가 와 있는 이런 때에 그 단순한 수학에 대한 위기가 아니고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정체성, 개인의 어떤 가치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지금 현재를 수학적인 현상이 지금 확률과 통계로서 사람의 어떤 자리가 조장되어지는 현재 있다. 이것에서 대응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돌파구, 그리고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므로 완전한 지혜의 자리가 있다. 이런 개념을, 그거는 또 한편, 이거는 문화에서 떨어져 있는 각 나라로 떨어져 있는 이 문화적인 이 벽을 깨뚫고 모든 인류를 하나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분명한 뭐 어떤 뭐랄까요, 도구라 그럴까, 도구, 완전한 지향점, 목표점, 모든 인간들이 그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도구라 해도 되고 수학이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니까 수학적인 논리로서 어떤 설명하는 하나의 대체되는 어떤 거니까 도구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뭐 그걸 내가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고 나는 그쪽으로 신경 써야 된다 안 취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시점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이거는 가져야 되는 위치다.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일종의 수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한번 이런 접근을 해봤다. 그것도 된단 말이지. 수학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해도 이게 어떤 대응되는 어떤 논리와 여러 가지가 상응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이걸 하나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499. 저 장비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기어나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